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퐁퐁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연,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퐁퐁남 정말 많아요. 20대 남자들은 많이 깨어난 것 같고 40대부터는 깨어난 사람보다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퐁퐁남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희생해야 된다. 남자는 져줘야 한다. 남자의 희생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커왔던 세대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퐁퐁남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압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씩 깨어나는 분들은 계세요. 플라이 최근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냉정하게 퐁퐁남이 맞는지 아닌지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명은 비공개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결혼 10년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는 내년에 40살 정도, 그러면 30쯤에 결혼한 거네요. 그리고 결혼했을 당시에 부모님 댁에서 3억 원을 지원을 받았대요. 와이프 쪽 같은 경우는 가전원수 2천만 원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이게 마통이지 않을까, 2천만 원도 본인 돈이 아니라 빚이지 않을까, 아니면 할부 아닐까, 그런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혼 후 와이프는 바로 임신해서 직장생활 그만두고 생각하지 못하게 외벌이가 되어버렸다. 원래는 맞벌이였다는 거죠. 맞벌이인데 임신을 했고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외벌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낮은 편이 아니라 어찌저찌 빵꾸는 안 나고 지냈다고 합니다. 낮은 편이 아닌 게 아니고 높은 편이죠. 1억 5천인데 어찌저찌 빵꾸가 안 났다는 말은 여자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남자는 돈을 많이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소비 성향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게 의미 없고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건데 어쩌겠냐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냥 체념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타가 오는 건 같이 지낼 때 내가 와이프한테 느끼는 태도입니다. 1. 일이 바쁜 업종이다 보니 집밥 먹는 일이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아침 한 번이 다입니다. 반찬 가리는 편도 아니라 맨밥에 반찬 하나만 줘도 이럭저럭 챙겨 먹고 가는데 그 아침밥 한 번을 내가 말 안 하면 안 챙겨줘요.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나한테 꼭 아침밥을 먹어야 되냐고, 안 먹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서도 애들 아침밥은 칼같이 먹여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애는 아침밥을 꼭 챙겨 먹이는데 남편한테는 꼭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되냐? 내로남불이죠.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저녁은 안 먹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평일 아침이라도 좀 챙겨줘야지.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반찬 하나만 줘도 된다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무슨 부서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고 무슨 직급인지조차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직 대리인 줄 알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주변 아줌마 애들 교육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 얘기에 내가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거나 대화 주제를 돌리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좋게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상하관계예요. 이거는 상하관계. 즉 여자는 남편을 머슴, ATM기, 하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 본인은 결혼하고 일해본 적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벌어오는 돈 연봉 1억 5천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맨날 가르치듯이 다른 집도 다들 빡빡하게 산다, 원래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봉 1억 5천이면 우리가 1분위부터 10분위로 했을 때 10분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소득자야, 고소득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산다는 거는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이자도 많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빡빡하게 사는 거죠. 1억 5천을 돈을 벌어도. 그리고 이어서 월급날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얘기 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확실하시더라고요. 이 여자는 뭐다? 사랑이 아닌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항상 불만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들하고 좀 놀아라. 나는 하루 종일 놀았다 애들하고. 이건데 맞벌이 와이프라면 저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한테 저런 말을 듣는 게 객관적으로 맞는가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퇴근하고 오면 9시 반쯤이래요. 씻고 나면.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뭐 체력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남자한테 이걸 떠넘기는 거죠. 본인이 쉬려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본인도 일하고 싶은데 자기도 애가 둘이라 피해자다. 아, 또 피해자 나왔습니다. 너는 밖에서 사람이라도 만나지. 나는 하루 종일 애들만 케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부들만 모여있는 레몬 테라스 이런 데서 보면 본인들끼리 이야기 주고 나눌 때 보면 전업주부 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남편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니까요. 피해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남자 여자 역할 바꾸자고 하면 오케이 하는 여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한 지 10년 차라 했잖아요. 그러면 애가 2명인데 1명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무조건. 둘 다 들어갔든지 아니면 1명은 유치원 정도 다니고. 그러면 하루 종일 애들 케어한다? 뭐 본인이 직접 뭐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학원 보내겠죠. 학원 뭐 픽업 정도 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애들 하루 종일 케어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은 하루 종일 고생했다. 애들 때문에 나는 정녕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지어 얼마 전에 하는 얘기가 자기도 좋은데 취업할 수 있었는데 너랑 결혼해서 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원래 작은 금융회사 계약직 인턴으로 1년 일하다가 결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가스라이팅의 끝판왕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갈수록 와이프랑 대화도 없어지고 집에 있는 게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분 날부터 너무 신세 한탄 글을 올려서 미안한데 이게 인터넷에서 얘기만 듣던 퐁퐁남인지 객관적으로 평가 좀 부탁할게요 라는 글입니다. 전형적인 퐁퐁남 케이스죠. 그리고 이 글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퐁퐁남이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다른 분들 댓글에 또 글을 좀 올렸거든요.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라고 하니까 솔직히 애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듯 합니다. 애들 생각해서 참고 있는데 이젠 이걸 참고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라 고민 중에 글을 올린 거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항상 의문이긴 해요.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애들 때문에 참고 살잖아요. 그런데 서양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어도 본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맞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현명한 건지. 하여튼 이런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분이 글을 올렸는데 전형적인 퐁퐁남이네. 왜 그러고 사냐. 애들을 위해서? 애들은 그런 엄마한테 뭘 배우겠냐. 이런 글에 작성자가 애들도 하는 말이 아빠는 밖에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늦게 오잖아. 이런 식입니다. 난 억지로 싫은 자리 불려가서 먹기도 싫은 술 먹다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쁜 사람 만들고 엄마는 피해자로. 제가 볼 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악질 중에 악질 같아요.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재산적으로 지금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많은 그 피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까지면 참는 게 맞는가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웰크론. 그런데 형 퐁퐁남이면 아니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이런 질문에 솔직히 이혼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답니다. 고민하고 있나 봐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혼이 마렵죠. 그리고 또 항전 다니시는 분이 형님 노네인데 결혼하기 전엔 이런 낌새 알아차리기 어렵나요? 유유. 이분은 아마 한국 여자랑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인가 보네요.
아직까지 정신을 좀 덜 차리신 분 같은데, 올라가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국 여자 잊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이 글에는 결혼해봐야 합니다. 연애는 본인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면 재밌는 것만 하니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살면서 쓴맛 다 보고 그럴 때 각자 본성이 나오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속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 같은 경우는 스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연애 기간이 엄청나게 짧았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스캔을 계속 뿌렸어야죠. 그런데 10년 전이면 그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시잖아요. 82년 김지영 전성시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여자한테 막 사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10년 전이면. 그때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남자들이 보통 스캔 자체를 뿌릴 생각도 못했고 능력도 없었죠. 가스라이팅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틀린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퐁퐁이 형들을 보면 동정심이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거 받아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분노심이 차오르고 같은 남자지만 주먹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동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이제는 동정심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퐁퐁남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방금 앞에 사연처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평생 이렇게 당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재산상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평생 이렇게 당하면서 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기가 퐁퐁인 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 한남들이 태반입니다. 퐁퐁남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남자들도 엄청 많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20대들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20대들은 많이 아는 것 같고 30대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40대부터는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40대나 50대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주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뭐 정치, 경제,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쪽에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퐁퐁남인지도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희생하는, 소모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스라이팅을 계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인지하고 잊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퐁퐁남들이 한국 여자들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하면 비교 분석. 그러니까 한국 여자와 외국 여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국제 커플이라든가 국제 결혼 영상, 그리고 과거의 미수다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보면 볼수록 한국 여자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접촉이 많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세뇌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